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벨트리아 사무실의 싸늘한 회의실로 함께 들어섭니다. 낯선 서늘한 공기,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그리고 마치 이 공간의 공기가 제 존재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저와 마주 앉은 그 남자의 냉소적인 미소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린 당신 월급이면 신입 엔지니어 셋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전엔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그날은 이상을 이만치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고 서버 상태를 점검한 뒤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킨 순간 그레이엄 비커스 CTO님이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하는 메일이 도착했죠. 저에겐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레이엄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회의와 보고를 반복하며 내 존재 가치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레이엄과 인사 담당자 다이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늘 그랬듯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불안감은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레이엄은 고급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의도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이건 사업의 뿐 개인적인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죠. 빅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그렇게 입을 열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의 끝이 바로 이 자리구나. 다이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2개월 급여와 미사용 연차 시당이 포함된 해고 패키지입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의 표정에는 약간의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마 저의 반발이나 법적 대응의 기미를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8년이었습니다. 벨트리아, 아니 그 이전의 이름인 베이뷰 프로퍼티즈 시절부터 저는 그대와 함께였죠.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사무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팩스기와 윙윙거리는 모뎀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아마 요즘 친구들은 모뎀이 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 투박한 기계가 낼 수 있는 소음이란 정말 대단했죠. 처음 접속을 시도할 땐 마치 새벽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저를 스카우트할 땐 그저 아파트 단지 몇 곳을 관리하던 작은 업체였지만 저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린 확장할 겁니다. 기반부터 튼튼히 다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창립주인 해롤드 베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었죠. 그는 진심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설계가 코드를 쓰는 일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스템 설계란 그 회사의 DNA를 코드화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들의 철학과 피도를 읽어내고 그것을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녹여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종종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제안은 회의에서 무시되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은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저는 위기마다 시스템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듬었습니다. 저는 작은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점차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자동화된 유지보수 스케줄러, 그리고 다단계 보안 계층까지 구축해 나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개발하고 유지하고 또 고쳤습니다. 예산은 부족했지만 그만큼 제 손끝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기에 작은 오류 하나까지도 저는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새벽까지 서버 로그를 분석하며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일레인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한마디 하곤 했습니다. 빅터, 시스템은 사람보다 완벽할 수 없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진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분야에 너무 오래 몸담으면 그 속의 모순과 허점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언젠가 그 시스템의 유일한 관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작동 중인 기계는 영국의 솔즈베리 대성당에 있는 1386년산 시계라고 합니다. 600년도 넘도록 시간을 짚어주고 있다니. 그레이엄 비커스가 벨트리아에 합류한 지 첫 달, 저는 그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최적화, 비용 절감, 표준화 같은 단어를 되풀이했죠. 처음엔 젊은 경영자의 열정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질문은 하나같이 제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웃으며 던진 이 말은 결국 저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그가 고용한 3명의 신입 엔지니어가 제 사무실을 드나들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시스템 구조를 설명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늘 멍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흐름과 보안 계층, 그리고 다중 백업 프로토콜을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이해하겠지라는 제 희망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 그레이엄은 저를 교묘하게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합니다. 시장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건 저 같은 고비용 인력을 제거하고 값싼 대안을 찾는 것이었죠.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도 기업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주장했죠. 단순화는 곧 약화가 될 수 있다. 제 아내 일레이는 이런 분위기를 일찍부터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내려는 거야. 준비해, 빅터. 어느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말했죠.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나 없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어. 그 말에 일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는 그녀의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냉정함 속에 담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대 로마의 수로교는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부는 사용됩니다. 비결은 단순 명료한 설계와
세심한 유지 보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기술이 옛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구조물이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죠. 제 시스템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창을 따라 천천히 회의실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라면 차갑고 딱딱했을 그 공간도 아침 햇살 덕에 잠시나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 출근하는 직원들의 바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이미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역시나 완벽하게 달인질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태블릿 속 숫자들과 그래프가 저의 18년을 압축하고 있었겠죠. 다이앤은 작은 노트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미안함과 형식적인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 준비한 수많은 반박과 항의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저 고요했습니다. 마치 긴 싸움 끝에 힘이 빠진 전사처럼요. 다이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협상하려 들 거라 예상했겠죠. 그에게 그런 스토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이 사회에 보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질문 없습니까? 그레이엄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게 명확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 그와 다이앤은 어딘지 모르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끝맺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자리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18년 동안 모아온 작은 기념품들, 가족사진, 팀원들과 나눈 메모들, 그리고 자잘한 장비들까지 단 하나의 상자에 담겼습니다. 삶이란 참 간결해질 때가 있죠. 한때 온몸을 던져 일하던 공간이 단 몇 분 만에 텅 비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면하거나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그들 역시 자신의 미래가 그리 멀지 않은 자리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에 상자를 싣고 운전석에 앉자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호수 위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제 방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그레이엄 비커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냥 벨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몇 초 후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죠.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미 전날의 여유가 사라지고 어딘가 다급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터,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테넌트 포털이 다운됐고 새 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이력서를 고치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죠.
지난 18년의 시간을 세 줄짜리 경력 요약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이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다이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한층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이번엔 정말 급해요. 임시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300 시급, 최소 3시간 단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수 너머 불어오는 바람처럼 마음속에 작은 잔물결이 일렁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시스템도 늘 당연하게 돌아갈 때는 그 가치를 모르죠. 멈춰야만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일레인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전화 온 거 알아? 뭘 할 생각이야? 저는 창밖, 호수 위에 퍼지는 석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가치를 깨닫고 있구나. 그거면 됐지. 밤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앨런이었습니다. 빛,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 유지 보수 요청도 안 되고 자동 결제도 에러가 나. 그레이엄이 미쳐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는 더욱 빈번하고 절박하게 울렸습니다. 그레이엄의 음성 메시지는 이전과는 달리 다급하고 조급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빅터, 정말 급합니다. 하루 종일 시스템이 멈춘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의 유지보수 요청도 결제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비됐습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줄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수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다이앤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한층 더 간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입니다, 빅터. 급여 조건도 높였습니다. 시간당 $500, 최소 하루 단위입니다. 이사회도 동의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거의 패닉 상태예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저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옛 지혜를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자는 섣부르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시스템이란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서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앨런에게서 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빅, 이제는 백업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겼어. 일부 데이터가 손상된 것 같아. 복구가 어려울 수 있대.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다중 보안 백업 시스템은 아무렇게나 다뤄선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도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실수로도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체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문제를 해결하려다 결국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그레이엄에게서 또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지쳐 있었습니다. 빅터,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수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참 기발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타조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새끼가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데블링 시스템즈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로렌스 데블린은 업계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직접적인 연락은 저에게 단순한 구직 기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나를 진정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로렌스와의 미팅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로체스터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로렌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빅터,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력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가식이 없었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차분히 앉아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렌스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용 솔루션은 우리 필요에 맞지 않고 직접 설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렌스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진심 어린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더 젊고 저렴한 인력도 많을 텐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로렌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벨트리아가 실패한 이유 아닙니까? 값싼 인력이 아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로렌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연봉보다 20% 높은 급여, 스톡 옵션, 그리고 설계 전권. 그 조건은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참 혹시 알고 계셨나요? 피라미드의 기초돌은 오늘날까지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튼튼하게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돌을 쌓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그 구조물을 보살피고 다듬어 왔기 때문입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로렌스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미련과 분노, 그리고 상처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결심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데블린 시스템즈와 계약을 맺은 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집 뒤편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물결이 잔잔히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정화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떨쳐내고 나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데블린 시스템즈의 첫 출근 날 로렌스는 저를 사무실로 직접 안내하며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벨트리아에서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이미 이곳에도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런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견고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날 첫 회의에서 저는 설계의 핵심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서화한다. 모든 것은 공유한다. 그리고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는 벨트리아에서 배우고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군사적 목적보다도 세금과 물자 운송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도 단순한 방어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기능 너머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중요합니다. 며칠 뒤 벨트리아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번에는 직접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 선 그는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구겨진 옷차림과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빅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이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00가 아니라 $1000라도 좋습니다. 조건을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레이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사회에서 복귀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높은 직급도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레이엄. 데블린 시스템즈에서의 첫 몇 주는 그야말로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 새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재정립하며 무엇보다도 문서화와 교육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고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고립되게 두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벨트리아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앨런이 가끔 문자로 현 상황을 전해주었죠. 빅, 그쪽은 완전 난전판이야. 시스템 일부는 복구됐지만 자동 결제는 여전히 오르투성이야. 고객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던 걸까? 며칠 뒤 앨런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00억 데이터가 손상됐대. 3년치 데이터가 복구 불가일 수도 있대.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백업 시스템은 철저하게 설계되었기에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은 매뉴얼도 무시하고 문서화도 거부하고 저를 쫓아낸 뒤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옛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번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이어붙여도 본래의 강도를 되찾지 못한다. 벨트리아의 시스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깨뜨린 건 단순한 코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벨트리아의 최대 고객인 웨스트브룩 프로퍼티지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사의 존립 문제뿐이야. 앨런의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죠. 여러분, 기발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스위스에 있는 한 시계탑은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일 정확히 정각마다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지보수 일지를 500년 넘게 이어온 덕분이죠.
시스템은 설계 못지않게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데크에 앉아 조용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 위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그 빛이 작은 파도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실패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럭 저는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며칠 후 벨트리아로부터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하고 그 다음에는 절박하며 마지막에는 거의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레이엄의 음성 메시지는 점점 더 처량해졌습니다. 피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스템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등은 돌리고 이사회는 날 질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대세요. 어떤 조건이든 맞추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 가지들, 그리고 갈매기들의 낮은 울음소리. 이 모든 평온한 풍경은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저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저녁이 되자 전화는 한 통 더 왔습니다. 이번엔 다이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사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돌아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앤.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사막에는 4,000년 넘게 살아온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과 폭풍, 가뭄을 견디며 꿋꿋이 자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점입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깊은 뿌리 없는 시스템은 첫 번째 폭풍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벨트리아의 시스템은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레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일레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넌 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그레이엄이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려는 듯 조금은 공격적인 어조였습니다. 빅터,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이 일부러 시스템을 이렇게 유지보수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팀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음미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회사의 요구대로 그리고 수차례 문서와 팀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코드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데블린 시스템즈에서의 프로젝트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구성된 팀과 매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데이터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전의 경험 덕분인지 이번에는 팀원 모두가 제 설계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작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견고하고 유연하게 남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 말을 팀원들에게 반복했습니다. 팀원 중 일부는 과거 벨트리아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직장에서 다시 만난 저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여기선 진짜 뭔가를 배우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젊은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벨트리아의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앨런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이제 거의 절망에 가까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빅 컨설팅 업체조차 손을 들었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대. 고객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경험의 가치를 값싼 대가로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옛 지혜를 들어보셨나요? 허술한 다리는 언젠가 무너진다. 벨트리아의 시스템이 바로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들은 기둥을 잘라내고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던 셈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로렌스가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웨스트브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벨트리아와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우리에게 이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로렌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새 시스템은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봅시다.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죠. 기발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브리슬콘 소나무는 4,80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 비결은 단단한 뿌리와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에 있습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더라도 진짜 강인함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호수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뒤 로렌스는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브룩의 시스템을 이관하는 것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벨트리아 자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이사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건 벨트리아가 한때 저를 쫓아냈던 그 회사였지만 이제는 저와 로렌스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로렌스는 제 눈빛을 읽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결정하면 당신이 통합을 책임지길 바랍니다. 두 시스템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축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엔 문서화와 교육, 유지 보수까지 철저히 합니다. 단기적 비용 절감 같은 단어는 이제 우리 사전에 없게 합시다. 로렌스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람이 불 때 약한 풀은 꺾이지만 깊게 뿌리내린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벨트리아의 시스템은 꺾인 풀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잘라내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하지 못했죠. 며칠 뒤 앨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직을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빅, 저도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과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준비해두게. 곧 큰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 벨트리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고객이었던 웨스트브룩은 계약을 공식 종료했고 회사의 가치는 한때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회사는
이제 사는 사람도 구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데블린의 이사회가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해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다. 그날 밤 저는 호숫가에 앉아 달빛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시스템이란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기발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데블린 시스템즈의 벨트리아 인수는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체들은 연일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때 동부 최대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자랑하던 벨트리아, 결국 경쟁사의 헐값 매각.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이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곧 통합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첫 번째 미팅을 주재했습니다. 벨트리아에서 남은 직원들과 데블린 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팀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팀원들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문서화였습니다. 모든 과정, 모든 코드, 모든 설계는 기록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입니다. 벨트리아 출신 직원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참, 이런 예지에 들어보셨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말을 깊이 새기기로 했습니다. 단기적 성공이 아니라 오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통합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벨트리아 시스템의 데이터는 중복과 오류로 가득했고 기존 서버들은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자주 멈췄습니다. 저는 매일 팀과 함께 늦은 밤까지 남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이 조용해지면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에 메웠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다시금 기술자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손길, 그것이 진짜 기술이다. 여러분, 기발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코틀랜드의 한등대는 200년 넘게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매뉴얼과 일치가 세대에 걸쳐 철저히 이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통합 시스템도 그 등대처럼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밖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통합 프로젝트가 점차 안정궤도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 가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두 시스템을 합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데블린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 교육과 훈련을 전담할 교육부서를 신설하자, 그리고 그 부서는 단순히 코딩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시스템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철학과 원칙을 전하는 곳이 되도록 하자. 며칠 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로렌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긴 공백은 결국 배움의 부족이었죠.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곧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손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철학과 가슴속 책임감에서 완성된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코드를 읽고 쓰는 법만이 아니라 왜 시스템은 사람과 같아야 하는지, 왜 기록과 공유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기술보다 먼저여야 하는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중세시대 성체 건축가들은 자신이 죽은 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건물이 서 있도록, 후대의 장인이 설계도를 이어보며 완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문서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기록 속에서 영원해지는 법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벨트리아 시절 저와 함께했던 몇몇 동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앨런은 교육부서의 데이터 관리 강사로 합류했고, 예전 팀의 보안 담당자였던 린다는 시스템 아키텍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물론 벨트리아의 잔재는 여전히 존재했고, 일부 고객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위에 새로운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다시금 데블린 시스템즈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발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극의 연구기지는 어떤 기계라도 정기적 점검을 소홀히 하면 며칠 만에 고장난다고 합니다. 혹독한 환경은 작은 관리 소홀도 용납하지 않죠. 기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공유, 훈련, 점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기는 일을 하고 있구나. 계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 주변 나무들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있었죠. 저는 데블린 인티그레이티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린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벨트리아의 본사였던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로비 한쪽에 놓인 오래된 서버의 모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설계한 시스템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배운 것들을 이제 미래로 연결할 때가 됐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로렌스와 함께 건물을 둘러보며 새로 합류한 직원들과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작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제가 떠난 그날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벨트리아와 데블린의 통합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저를 앞으로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늘부터 기술 통합의 총책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빅터입니다. 그는 과거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며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입니다. 저는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홀로 이 시스템을 떠받들게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오래도록 견고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모로코의 카라위인 도서관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와 장인들이 지식을 이어온 덕분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술도 지식도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스템도 그런 길을 걷기를 바랐습니다. 프로젝트는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1년 뒤 우리는 모든 통합을 완수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데블린은 동부 최대의 부동산 관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교육부서도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배움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합 보고를 마친 날, 저는 제 책상을 정리하며 새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통합 책임자가 아닌 이제 교육과 전수에 집중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스틴 베이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소식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